안녕하세요. 김종두 쌤입니다. 자, 어쨌든 논술에 좀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뭐 쌤한테 질문해도 뭐 상관없긴 하지만 여러분들 질문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캐스트에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친구들은 제목을 보고서 해당 캐스트를 자꾸 봐서 여러분들이 논술 입시 정보도 챙겨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물론 이제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질문하는데 얘는 너무 논술 전형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캐스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정보들은 자꾸 확인을 해야 돼, 본인이.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 2026 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입시지. 근데 이제 왜 2026이라고 부르나요? 하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보통 입시 정보를 얘기할 때는 입학년도 기준으로 얘기해. 그래서 올해 시험 본 사람이 내년에 입학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2026 학년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어쨌든 우리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논술 전형 변화 이슈 일부분 다룰 거고요. 또 남은 것도 선생님이 나중에 또 캐스트에서 담아줄게. 자, 일단은 작년부터 시작된 건데 수능 최저 제한이, 과목에 대한 제한이 많이 약화되고 있어. 이건 작년부터 이루어져 온 거야.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응시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 여러분들 응시 조건은 뭐냐면 내가 그거를 수능 최저로 활용하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수능에서 선택해야 돼. 이게 응시 조건이야. 그래서 작년에는요, 응시 조건이 좀 컸던 학교가 어느 학교냐면 고려대랑 고려대 세종, 그 다음에 홍익대랑 홍익대 세종이었나? 뭐 하여튼 그 캠퍼스들이 자기가 수능 최저하고 활용하지 않더라도 뭐 가탐 2개를 선택하고 막 이런 게 있었다고. 근데 올해는요, 거의 그 제한, 응시 조건은 거의 다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에 활용할 수 있는 과목도 제한이 많이 풀렸어. 그래서 보통 여기서 언급된 대학 외에는요, 여러분들 수학 같은 경우는 확통도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사탐도 인정이 됩니다. 많은 학교가. 그래서 그게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로 활용할 때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이 대학들 보는데 사탐 선택했어요.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그 사탐을 수능 최저로 못 쓰는 것뿐이야. 응시를 못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구분을 좀 잘하자. 근데 어쨌든 간에 수능 최저 제한이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일부 남아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대부분 다 풀렸어. 대부분 다 풀렸는데 일부 메디칼, 그러니까 일부 대학이 남아있어. 그래서 목록을 보시면요. 아직도 가탐을 여러분들 제한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대신 이때는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메디칼은 보통 가탐을 2개 요구해. 2개 요구하는 데가 많아. 그게 평균이 됐든 절삭이 됐든 간에 2개 요구하는 데가 많고요. 보통 자연대에서 가탐을 요구하는 학교는 보통 하나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신 이제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이 자기가 직접 목표 대학 확인하는 게 좋아. 그리고 쌤이 지금 정리하는 거는요. 그 작년에 발표된 원래 1년 반 전에 발표하게 돼 있어. 뭘요? 입학 계획이라는 거. 그렇지만 이거는 1년 반 전에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요. 1년 사이에 변화가 있어도 우리는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더 정확한 정보.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자세히 발표 안 하고 이렇게 러프하게 가는 이유가 정말 더 자세한 정보는요. 5월에 발표돼요. 5월. 5월에요. 여러분들 수시 그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발표가 됩니다. 보통 5월 말에 발표돼. 그래서 보통 수시 전형 입시 요강 오케이 써줄게. 입시 요강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게 그 해의 수시 전형에 대한 입시 요강을 명확하게 발표하는 거고요. 여기 쌤이 바탕으로 삼는 건 뭐냐면 입시 계획이야. 그래서 이름이 다 달라. 그래서 이 입시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건 보통 1년 반 전에 발표한다. 선생님 그러면요. 입시 계획에서 입시 요강으로 바뀔 때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변화가 또 있으면 쌤이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긴 할 거야.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는 아직 올해는 수시 입시 요강이 발표 안 됐기 때문에 입시 계획. 그래서 그 계획 써 있는 거다. 그래서 가탐 제한이 있는 학교가 카톨릭은 의대하고 약대만 있어. 그 다음에
국민대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올해 어쨌든 논술 부활이야. 근데 이게 실제로 바뀔 수도 있어. 바뀔 여지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국민대도 가탐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성여대는 약학과만. 그 다음에 부산대는 이건 부산대는 자세히 봐야 돼.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부산대는 부산대하고 경북대가 이 학과마다 제한이 다 달라. 그래서 특히 그 두 대학은 학과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부산대 자연계열 일부,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자연계열, 인하대 의예과는 과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은 수능 체제로 쓸 때 사탐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의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치? 두 개 뭐 평균이라든지 막 이러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가 목표 대학인 친구들은 잘 선택해야 돼. 그 다음에 수학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요런 대학 같은 경우는 가탐은 제한이지만 수학은 학통을 선택해도 뭐라고 안 한다고. 근데 수학까지도 제한이 있는 학교가 있어. 그래서 수학 미기랑 가탐 제한 두 개가 동시에 걸려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는 의예하고 클라우드만 그래. 그 다음에 경북대는 모바일 공학,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 자연계열, 그 다음에 단국대 천안 의예와 치의인데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갑자기 생겨버린 거야. 어쨌든 그 다음에 부산대는요 한의, 수학, 화학, 수학 교육만 그래. 그 다음에 연세대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자연은 가탐만 제한이지만 의예는 수학하고 가탐이 제한이야. 그래서 지금 쌤이 쓴 게 거의 대부분 학교에 제한의 거의 전부라고 보면 돼. 그러면 여기 언급이 안 되는 학교는 뭐다? 그치, 사탐도 허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일부 학교가 신설이 됐어. 그래서 일단 국민대,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 신설됐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대는 아직은, 학정은 아니야. 근데 일반 논술로 예상돼. 일반 논술이 뭐예요? 약수용 논술이 아닌 거. 그 다음에 강남대는 약수용 논술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 대신 얘네들은 더 학교가 모의 논술이나 또는 입시 요강이 나와야 더 명확해져. 근데 이제 추정은 일반 논술과 약수용 논술로 추정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학교 자체가 논술 전형이 신설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 학과가 이제 부활된 경우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한양대는요 수능 최저하고도 연결되는데 한양대가 작년까지는 인터칼리지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가 없었어. 근데 한양대는요 올해 이제 과가 논술 뽑는 전체 과가 수능 최저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의예도 부활했어. 의예도 한 3년 정도 시험 선발 안 했거든. 근데 이번에 부활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의대가 부활한 대표적인 학교가 이화여대. 이화여대가 작년에 의예가 부활했었지. 그 다음에 이제 단국대 천안 캠퍼스. 그래서 단국대 천안 캠퍼스는요. 원래 단국대 천안은 논술 안 보는 학교야. 그치? 그런데 의대랑 치대는 논술로 선발한다 해서 단국대 천안 캠퍼스는 요 두 과만 논술을 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메디칼만 논술 보는 학교도 예전에 있었어.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울산대도 의예만 원래 논술 보다가 몇 년 전에 이제 더 이상 선발하지 않지. 자, 그 다음에 덕성여대가 약대가 논술 선발이 이건 부활은 아니고 신설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그 작년에도 여러분들 몇 개 대학이 약대가 논술이 추가가 됐어. 그래서 뭐 쌤도 못 외워. 그래서 아주대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아주대, 숙명여대, 경북대였던 것 같아. 그래서 올해 덕성여대까지 추가되면서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약대 보는 대학이 은근히 꽤 많이 늘어난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해 덕성여대도 약대가 논술 전형이 추가됐다. 물론 선생님 더 추가될 여지도 있죠. 그건 몰라. 왜? 왜냐면 선생님 얘기했잖아. 입시 계획은 입시 계획일 뿐이야. 그래서 대부분은 입시 요강을 발표해도 거의 그대로이긴 해. 그런데 일부 학교는 바뀌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예전에 몇 년 전에 성대가 그랬어. 성대가 원래 그 전까지 과학논술을 보다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입시 요강 발표하면서 우리 이제 과학논술 폐지요 이랬다고.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쌤이 또 5월 달에 입시 요강 한번 싹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줄 거니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설까지는 아니지만 논술 전형에 변화가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 그치? 수능 최저가 부활했어. 자, 이게 여러분들 입시에 영향이 커 생각보다. 왜요? 예전에 수능을 안 보면서 저는 논술만 할래요 라고 했을 때 위에서부터 따져오잖아. 그러면 연대가 있고요, 한양대가 있고요, 시립대가 있고요, 뭐 서울과기대가 있고요, 막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갑자기 한양대가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연대가 있고 그 다음이 시립대야. 서울시립대. 그러다 보니까 쌤이 봤을 때는 예전보다 저는 논술만으로 다시 한번 수능까지는 부담이 되고 논술만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볼래요 라는 대학생이지 비율이 예전보다는 조금 인기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의예가요 과학논술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논술 보는 대학이 이제 몇 개 없어. 그리고 보통 일반학과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일반학과는 경북대 정도밖에 없어. 경북대 정도가 통합과학이 나와. 그래서 그 과학논술이 좀 섞어서 나옵니다. 일반 학과조차도. 물론 점수 비중은 높진 않아. 20%니까. 그런데 이제 과학논술 남아있는 학교는 거의 이제 경북대를 제외하고는 메디칼 정도만 남아있다. 뭐 경희대라든지 뭐 아주대라든지 이렇게 몇 개 대학 안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연세대 미래조차도 이렇게 폐지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여대가 아마 수임 강의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서울여대 강의가 없었지. 그치? 왜? 서울여대는 과학논술이었어. 그러니까 과학논술만 본 거야, 이제까지. 근데 올해부터 이제 안 되겠다 싶었나 봐. 수료논술로 바꿨습니다. 대신 이제 문제는 이제 모의논술 이런 거 발표돼 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 근데 아마 일반 논술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 왜냐면 과학논술 자체가 약수령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갑자기 약수령 수료논술로 갈 것 같진 않아. 물론 쌤이 예상이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 근데 어쨌든 수료논술로 바뀌어서 혹시 서울여대까지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냥 수료논술 같이 준비하는 걸로 준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이것도 몇 년 동안 계속 줄여왔었는데요.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이 작년까지 원래는 되게 많았어. 코로나 직전에는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출결 상황을 따지기가 좀 애매해졌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줄여오다가 작년에는 4개 학교였어. 근데 이제 올해는 2개 학교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랑 중앙대만 출결. 출결이 뭔지 알지, 얘들아? 결석 뭐 이런 거. 뭐 지각 3번 하면 결석 1번이라며.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결석. 물론 여기서 유단 결석은 의미 없습니다. 무단 결석. 근데 무단 결석을 왜 하니?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무단 결석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출결 반영 대학은 좀 피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어쨌든 동국대하고 중앙대 뿐이다. 선생님, 근데 뭐 수능 최저 비율 막 이런 것도 변하지 않나요? 변했어. 변했는데 오늘은요, 선생님이 요 이슈만 정리를 하는 거야. 물론 이제 내신 반영 비율도 요새 이제 100%가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90%도 있고 80%도 있고 70%도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말 내신은 쌤이 평소에도 얘기하잖아. 7, 8, 9가 아니면 내신 반영 비율이 30%면 높은 대학에 들어가거든? 상대적으로. 그런데도 크게 영향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쌤 입장에서는 주요 이슈는 아니야. 그치? 근데 어쨌든 걔네들도 변화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쌤이 또 다른 주제들하고 같이 변화 이슈로 정리를 해줄게.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아직은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바꿀 수 있는 여유가 있어. 바꾸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바꿀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이론상으로는 언제까지 바꿀 수 있나? 수능 원서 쓰기 전까지. 그치? 보통 여름에 쓰니까. 근데 수능 원서 쓰기 전까지는 바꿀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입시가 다가오면 바꾸는 건 굉장히 부담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도 바꿀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그냥 기분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목표 대학까지 포함해서 잘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 이슈도 좀 챙겨서 보고요. 그 다음에 목표 대학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논술 공부하면서 실력이 늘면 목표 대학은 점점 변해. 목표 대학의 염들 물론 끝까지 그대로인 친구들도 있긴 하더라고. 근데 본인의 객관적인 실력을 적당히 평가할 기회를 가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목표 대학은 조금씩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관심 없는 대학들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적당히 염들이 챙겨는 놔야 돼. 그래서 항상 이런 입시 정보도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논술 전형 변화 이슈 첫 번째는요, 이렇게 정리합시다.